이 거지 새끼가 감히! 깡패의 발길질이 노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남루한 옷에 떡진 머리, 바닥에 쓰러진 노숙자 할아버지. 새벽 골목길,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23살 유도 여대생 하연이 뛰어들었습니다. 깡패 셋을 단숨에 제압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하연의 좁은 골목에 검은 벤츠 5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23살 유도 여대생 박하연이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낡은 패딩 안주머니에 하루 일당 7만 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알바를 마치면 늘 이렇게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비도 아버지 병원비도 모두 하연의 몫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B-, B-, B-. 산소호흡기 소리였습니다. 아빠. 하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폐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아버지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하연아. 아버지가 힘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네, 아빠. 깨셨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아직 못 냈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한도가 꽉 찼습니다. 유도부 코치님이 국가대표 추천을 해주셨지만 장비를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돼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제 자랑이에요. 하연은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다. 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연은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유도 대회 은메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대회에는 꼭 금메달을. 하연은 구석에 놓인 낡은 유도복을 바라봤습니다. 해진 곳을 기워 입은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새 도복은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연에게는 감히 꿈도 못 꿀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달 대회 참가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참가비가 15만 원이었거든요. 하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알바비를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7만 원, 8만 원, 9만 원. 아직 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더 알바하면 되겠지. 하연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8시 학교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은 서둘러 씻고 유도복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아침 훈련이 있었거든요. 엄마, 다녀올게요. 현관에서 작게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청소 일을 나가셔서 집에 안 계셨습니다. 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추워. 하연은 목도리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대학 체육관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30분을 걸어갔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미 선배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연아, 또 걸어왔어?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운동 삼아요. 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도복은 언제 바꿀 거야? 그거 완전 낡았잖아. 곧 바꿀게요. 하연은 서둘러 유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매치기와 굳히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연의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좋아. 하연이 자세 완벽해. 코치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 내가 꼭 붙을 거야. 감사합니다, 코치님. 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가대표? 그게 하연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하연은 샤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또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밤 11시 하연은 다시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연은 카운터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학생, 일어나. 퇴근 시간이야. 점장님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연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하연은 일당 봉투를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감히 우릴 쳐다봐? 때려. 확실하게.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골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누군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떡진 머리, 완전한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그만. 제발. 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발로 노인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시끄러. 넌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나도 다칠지 몰라.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러다 죽겠어.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하연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깡패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여자가? 꺼져, 안 다치게. 깡패 중 한 명이 하연을 밀쳤습니다. 하연은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도의 기본 기술, 업어치기였습니다. 쿵! 깡패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크어! 인연이. 다른 깡패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0년 넘게 갈고 닦은 유도 실력이 발휘됐습니다. 한 명은 발목을 꺾어 넘겼습니다. 다른 한 명은 팔꿈치 제압으로 바닥에 눕혔습니다. 30초. 단 30초 만에 3명의 깡패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친년. 깡패들은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연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연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물 같기도 하고 술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하연은 노인을 부축해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24시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노인을 편의점 앞 벤치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연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옥수수차 한 캔을 샀습니다.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캔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대신 따서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스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119 부를게요. 하연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거 간직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요. 같이 가시겠어요? 하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아침 8시에 또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손에 쥐어진 지갑이 신경 쓰였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연은 노인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병원 가서 전해드려야지.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자신의 무릎이 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 하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집에 가서 자자. 하연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한 노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누군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하연은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피곤해. 눈을 감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람은 무정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오전 7시 핸드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연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겨우 4시간을 잔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어나야지. 하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아, 이거 어젯밤 노인에게 받은 지갑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지갑. 병원에 전화해서 노인분 괜찮으신지 확인해야겠다. 하연은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까만 것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뭐지? 하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온 순간 헉! 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벤츠 SUV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재벌인가 봐. 저 차 봐.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하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박하연님 되십니까? 여성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요? 하연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박하연님 맞으시죠?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저는 장우그룹 비서실 차장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연은 멍하니 명함을 받았습니다. 장우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호텔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장우그룹이요? 근데 왜 절? 어젯밤 노숙자 할아버님을 구해주셨죠? 김미선이 물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분 괜찮으세요? 하연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네, 덕분에 무사하십니다. 김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하연이 가려는데 김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모시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학교 가야 하는데. 학교에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김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하연이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을 나가셨습니다. 어떡하지? 하연은 급히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겨서 먼저 나갔어요. 걱정 마세요. 마이너스 하연 마이너스.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미선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시죠. 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가죽 시트가 푹신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여전히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저의 뭐래? 재벌이랑 무슨 일 있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 최고급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네, 회장님께서 계십니다. 김미선이 하연을 안내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특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또 다른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김미선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고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라 호텔 같은데. 맨 끝 방 앞에서 김미선이 멈춰 섰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회장님, 박하연 씨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아니, 병실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큰 침대, 소파, TV, 심지어 작은 주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 단정하게 빗은 머리, 고급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치료를 받아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을 보자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노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김미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연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장우그룹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신 장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장우그룹 회장님이요?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10대 재벌,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그룹. 그 최고 책임자가 어젯밤 골목에서 맡고 있던 노숙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태산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궁금하겠지. 내가 왜 그런 꼴로 있었는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네.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튼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네. 정말 고맙네, 하연 씨. 회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나. 모두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미선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연 씨, 회장님께서 보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학비, 생활비, 원하시는 건 뭐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미성과 다른 비서들이 놀란 표호로 하연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연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도운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게 재벌이든 노숙자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연의 눈빛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하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아이가 요즘 세상에 정말 있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하연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네. 그냥. 회장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감사할 뿐이네. 하연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나저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 걱정돼서 왔어요. 회장은 하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학비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자네 덕분이야.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대. 다행이다. 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은 하연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도와주고 싶구나. 하지만 거절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하연 씨.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할아버지. 가끔 나를 보러 와줄 수 있겠나? 네. 자네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도 가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시간 날 때 올게요. 고맙네.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연은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학교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게. 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하연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미선이 따라 나왔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전철 타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익숙해요. 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선은 하연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연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괜찮으시니 다행이야. 하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습니다. 한편 병실에 남은 장태산 회장,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아이가 요즘 세상에 정말 있구나. 김미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렇지. 정말 특별해.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선 씨. 네, 회장님.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주게. 가정 형편, 학교 생활, 모든 것을. 하지만 절대 모르게. 김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의 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 아이를 꼭 도와주고 싶구나. 내 손녀가 있었다면 저렇게 컸을까? 회장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장태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하연을 몰래 도와주기로,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을 이뤄주기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알바, 학교, 유도 연습, 저녁 알바.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하연 학생, 장학금 선정되셨어요. 네, 장학금이요? 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익명 후원자가 선정한 장학금이에요. 전액 장학금입니다. 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학비 걱정 안 해도 돼. 화요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대. VIP 진료팀이 아빠를 봐주신대. 비용도 전액 지원이래. 하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봐.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하연아, 이제 아빠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응,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도 연습을 마치고 체육관을 나오는데 코치님이 불렀습니다. 하연아, 잠깐. 네, 코치님. 이거 봐. 코치님이 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뭐예요? 익명으로 기증된 유도 장비야. 근데 이름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하연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새 유도복, 보호대, 훈련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제 거요? 그런 것 같아.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 유도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뻣뻣한 천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태산 회장. 설마 할아버지가? 하연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김미선 비서가 준 명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연 씨. 김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혹시 회장님께서 장학금이랑 병원 지원, 유도 장비. 말을 잇기도 전에 김미선이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하연 씨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몰래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연은 약속대로 병원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바나나, 우유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하연 씨. 왔구나.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하연이 바나나 우유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회장이 우유를 받았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빨대를 꽂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나?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회장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VIP 진료받게 되셨어요. 유도 장비도 새로 생겼고요. 하연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자네가 거절했는데.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해줬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연 씨, 회장이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거절한 이유를 알아. 자존심이 상하고 부담스럽고 그렇겠지. 하지만 이건 거래가 아니네. 이건 할아버지 마음이야. 회장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내 손녀가 있었다면 자네 같았을 거야. 하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손녀분이 계셨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표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지. 아주 오래전에 막내딸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가난한 남자를 사랑했지. 나는 반대했어. 재벌가 딸이 어떻게 그런 남자를. 딸은 가출했고 그 남자와 결혼했어. 그리고 얼마 안 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사위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거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네. 내가 반대만 안 했어도. 딸도 손녀도 지금쯤. 하연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보면 손녀 생각이 나. 지금쯤 자네 나이쯤 됐을 거야. 하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네. 슬픈 이야기를 했구나.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연이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손녀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될까요? 회장이 깜짝 놀라 하연을 봤습니다. 뭐라고? 저도 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손녀 역할 해도 될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네, 할아버지. 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하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은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퇴원했지만 집이 너무 컸습니다. 대신 회장은 하연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자네 보는 게 즐거워서.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 자네 옆에 있으니 힘이 나네.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도 가난했었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하지만 버텼어.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야. 하연은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회장도 하연에게서 배웠습니다. 순수함을,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연의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연아, 기적 같아.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대. 하연도 울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빠.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연은 회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자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우그룹 본사 회장실, 비서실장 강철민이 차남 장도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 상무님, 회장님께서 요즘 이상합니다. 뭐가? 젊은 여자를 자주 만나십니다.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여자? 네. 대학생으로 보입니다. 강철민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과 하연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소문이 퍼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70대 회장이 20대 여자를 그만해. 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도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회장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연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차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박하연 씨죠?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장우그룹 상무 장도연입니다. 하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제 차에 잠깐 타시죠. 할 얘기가 있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거절하기 힘들 텐데요. 도연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하연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과 하연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사진,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이게 어떻게?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70대 노인한테서 뭘 얻으려고 접근한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연은 화가 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순수한 우정?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웃음네요. 재벌 회장이 할아버지라니.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도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거면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멀어지세요. 하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럼 얼마면 됩니까? 1억? 2억?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연이 소리쳤습니다. 전 회장님을 진심으로 아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도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연 아버지의 병원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VIP 진료받고 계시죠? 그거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장학금도 취소되고 유도부 지원도 끊기면? 도연이 협박했습니다. 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주변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 내부에도 외부에도 당신까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건 협박인가요? 아니요. 경고입니다. 도연이 명함을 꺼내 하연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일주일 들이죠.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 내가 회장님께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회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회장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하연은 급히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우그룹 회장, 20대 여대생과 스캔들. 하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장태산 회장 72, 여대생과 미래 포착. 20대 여대생에게 수억 원 지원 의혹. 재산 노린 젊은 여성, 노 회장 유혹.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과 하연이 함께 있는 모든 사진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역겹다. 재벌 노리는 여자. 돈 밝히는 요즘 세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닌데. 학교 단톡방도 난리였습니다. 하연이가 그 하연이야? 완전 대박. 재벌 회장이랑 사귀는 거야? 하연은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너 진짜 그런 거야? 돈 때문에 노인이랑? 실망이다. 하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하연 씨, 장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산을 노린 게 맞습니까? 학비를 지원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연은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하연아, 어머니가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기자들이 아빠 병원에도 왔대. 뭐? 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사진까지 찍어갔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딸이 재벌 회장 유혹했다고. 엄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연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전 그분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연은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회장님께 피해만 드리네요. 그날 밤 늦게까지 기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커튼을 치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도부 단톡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연이 때문에 부서 이미지 나빠졌어. 당분간 나오지 마. 코치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하연아, 미안하다. 학교 측에서 자숙 요구가 들어왔다. 당분간 훈련 참여를 자제해줬으면 한다. 하연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미선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 씨,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김미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연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저녁 7시. 한적한 교회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연이 들어서자 회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회장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연 씨. 회장이 벌떡 일어나 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회장이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때문에 자네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언론도 막고 학교도 설득하고 자네 명예도 회복시켜줄게.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나?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 때문에 할아버지만 힘드세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분들도 모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하연 씨, 그건 제 가족도 힘들어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병원에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엄마는 매일 우세요.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났어요. 하연이 흐느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 씨,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연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자네는 내가 유일하게. 할아버지. 하연이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할아버지도 저도 지켜야 해요.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를 지켜야겠구나. 고마워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연이 일어섰습니다. 하연 씨.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저도요, 할아버지. 하연이 마지막으로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손녀야. 하연은 돌아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하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몸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연 씨. 회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장우그룹 본사 회장실, 비서실장 강철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그는 냉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끝이야. 건강 문제에 스캔들까지. 이사회에서 퇴진 압박 들어오면. 강철민의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장우그룹은 내 것이 돼.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의 비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순만 남았어. 강철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나? 그럼 내일 실행해. 음흉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연도 회장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유도 연습도 못했습니다. 체육관에 가면 모두가 쑥덕거렸습니다. 하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친 방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하연아, 밥 먹어야지.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좀 혼자 있을게요, 엄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하연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는 여전히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학교 다니나? 재벌 돈 받아 먹고 뻔뻔하게. 부모도 같이 돈 받았을 거야. 하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울어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하연은 회장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하면 또 기사가 날 것입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요. 하연아 나야.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하연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걷기는 힘드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응, 아빠.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연아.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왜요? 내가 건강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아빠. 하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아버지가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어. 세상이 틀렸지.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 아빠 앞에서는. 하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그때까지 견뎌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넌 강한 아이야. 할 수 있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연아, 큰일 났어. 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VIP 진료가 취소됐대. 뭐라고요? 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도 안 대주고 그냥 프로그램 종료래.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앞으로 치료비를 어떻게? 하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연 씨가 정말로 협박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하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하연입니다. 아, 하연 씨. 결정하셨나요? 아버지 치료가. 네, 제가 취소했습니다. 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드렸죠. 하연 씨가 선택 안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해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멀어지세요. 그럼 다시 치료 지원 재개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하연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아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같은 시각 장우그룹 본사. 장태산 회장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연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미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이사회? 네, 비상이사회입니다. 김미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안건이 회장님 퇴진 안건입니다.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장님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슨 대응을 하나? 회장의 목소리가 무기력했습니다. 이미 다들 나를 늙은 바보로 봤을 텐데. 회장님, 괜찮아.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게 끝났어. 김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사이 회장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하연 씨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안 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했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 하지만 나는 괜찮아. 회장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하면 됐어. 김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장우그룹 본사 대회의실 20명의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 강철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강철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최근 스캔들 때문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 사퇴를 권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명할 것은 없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는 단지 날 구해줬을 뿐이야.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이사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감정적인 판단이 문제라는 겁니다. 강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회장직 퇴진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15명이 찬성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강철민이 선언했습니다. 장태산 회장님의 퇴진이 결정됐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민호. 회장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장민호 회장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한 달째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 상무님?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회가 진행 중인데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제 아버지를 모함하는 거짓 정보가 유포됐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캔들 기사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민호가 강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증거가 있습니다. 민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비서실 컴퓨터에서 복구한 파일들입니다.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 통화 기록. 모두 당신이 조작한 거였습니다. 강 실장. 강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민호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직접 조사하게 하시죠. 이미 고소장은 제출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도운 그 여학생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박하연 씨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깡패 3명을 상대로 싸워서 말입니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CCTV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은 영웅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연이 회장을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하연 씨는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관계였습니다. 순수한 인간적 교감이었습니다. 그걸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람이 바로 민호가 강철민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아버지. 민호가 회장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호.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맙다. 강철민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사회는 재표결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회장직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학생, 하연 씨를 만나보셨어야죠.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괜찮아.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하면 됐어. 회장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하연 씨, 잘 지내고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하지만 회장은 몰랐습니다. 하연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곧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2주가 흘렀습니다. 하연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학교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훈련했습니다. 유도 동작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도연히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하연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회장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왔습니다. 12월 15일, 하연 할아버지의 제사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하연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하연아, 준비 도와줘.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네, 엄마. 하연은 제사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작은 상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로 거실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제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네, 아빠. 벌써 10년이 지났네. 아버지가 상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가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셋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씩을 따라 마셨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아버지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빠. 아버지 말씀 하나 해도 되겠니? 물론이죠. 하연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후회를 하셨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후회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셨었지. 베트남전이었어. 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1971년이었대.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26이었어. 전쟁터는 지옥 같았대. 매일 죽음과 마주했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총에 맞으셨대. 헉! 하연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적군의 기습 공격이었어. 아버지는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셨지. 피가 쏟아졌고 의식이 희미해졌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전우 한 분이 아버지를 구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업고 10km를 뛰었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아군 진지까지 말이야. 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다치셨어. 아버지를 업고 뛰다가 등에 파편을 맞으셨대.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어.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주셨지.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였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산이.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태산. 하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장태산 형님.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려 하셨던 분이야. 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태산 회장님?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산 형님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연락이 끊겼대.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하셨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태산 형님을 끝내 못 찾았구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은혜를 갚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어. 하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태산 회장님이 우리 할아버지의 전우였다고? 아빠.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 사진 없어요? 사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버지 서랍에 있을 거야. 군대 시절 사진들. 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하나씩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하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장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지만 확실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바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1년 베트남 파병. 생사를 함께한 전우. 박철수, 장태산. 하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구한 사람이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어. 하연은 사진을 꼭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이 사진. 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진. 아빠, 이분.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장태산 회장님이에요. 뭐라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우그룹 장태산 회장님.
그럴 리가. 아버지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맞는 것 같아. 뉴스에서 본 얼굴이. 어머니도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분을 구했어요. 뭐, 2달 전에 골목에서 깡패들한테 맞고 계셨어요. 제가 구해드렸어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학비도 아빠 치료비도 할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아, 아빠, 이게 우연일까요? 하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내신 거죠? 은혜를 갚으라고. 50년 만에 할아버지가 저를 통해. 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하연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널 보내신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내 손으로 이뤄진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 순간 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만난 것, 그를 구한 것, 할아버지 마이너스 손녀처럼 가까워진 것,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은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할아버지 대신 은혜를 갚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빠, 엄마, 응? 저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그래야 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야. 두 분이 다시 만나는 걸. 하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이 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회장의 인연을, 그리고 자신이 왜 회장을 만났는지를. 내일 당장 가볼게요. 그래, 하연아. 어머니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회장. 두 사람의 밝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구하셨구나. 할아버지는 회장님 목숨을 구하셨고, 회장님은 저를 통해 할아버지 가족을 구하셨어. 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군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2주 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하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박하연 씨?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김미선 비서가 뛰어내려왔습니다. 하연 씨, 김미선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비서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지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김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태산 회장이었습니다. 2주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을 보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하연 씨, 할아버지.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회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네가 힘들었을 텐데. 할아버지. 하연이 손에 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셨으면 해요. 회장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제사였어요. 어제 하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고. 그분 이름이 장태산이라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네.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전우셨어요. 회장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철수, 전우. 회장이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철수 전우였단 말인가? 네. 하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회장님을 찾으려 하셨대요.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라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철수 전우, 미안하네. 나도 자네를 찾으려 했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네 손녀가 날 구해준 거였구나. 회장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철수 전우가 하늘에서 자네를 보낸 거야. 50년 만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야. 하연은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장도 하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50년의 인연이 두 세대를 넘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였습니다. 하연과 회장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 군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려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또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하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회장은 하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회장이 김미선 비서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네, 회장님.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오늘 오후 3시로. 김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연락하게. 도연에게도. 알겠습니다. 김미선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장우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나오신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 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학생, 스캔들의 주인공, 왜 같이 나온 거야?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2달 전 저는 골목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회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음모로 약물을 투여당했고 기억을 잃은 채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회장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학생이 절 구해줬습니다. 깡패 3명을 상대로 싸워서요.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학생과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처럼요. 순수한 인간적 교감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스캔들로 만들어 저를 공격했죠.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속 2사람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젊은 군인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베트남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왼쪽이 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철수 전우입니다. 하연 씨의 할아버지십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전우였다고? 이게 무슨?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1971년 3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박철수 전우가 목이 메었습니다. 절없고 10km를 뛰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요. 기자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전우는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우에게 뭘 해드렸습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50년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우릴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전우의 손녀가 절 구하게 한 겁니다. 50년 만에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철수 전우가 하늘에서 손녀를 보내 절 또 살려준 겁니다. 기자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걸 더럽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전우의 손녀를, 제 손녀 같은 이 아이를 돈을 노리는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도연도 따라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단상 앞으로 왔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실장 강철민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스캔들 유포, 회장님 독살 시도, 모두 그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생 도연도 속았습니다. 강철민의 거짓말에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 씨, 도연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협박하고 치료비 끊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연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하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속았을 뿐이지. 도연이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아들아. 회장도 도연을 안았습니다. 민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크게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화해하는구나. 회장이 하연을 불렀습니다. 하연 씨, 이리 오게. 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영혼으로 이어진 손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전우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평생토록요. 하연이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다, 손녀야.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하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전우의 아들입니다. 회장이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전우의? 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회장님을 찾으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라고. 하지만 끝내 못 찾으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철수 전우의 아들인가? 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전우께서 날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대신 은혜를 갚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후에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네. 전우를 못 찾아서.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50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하연도, 어머니도, 민호도, 도연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50년 만에 이어진 전우의 인연. 손녀가 할아버지 은인 구해. 재벌 스캔들, 알고 보니 감동 실화. 인터넷도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다. 이런 인연이 진짜 있구나. 하연 씨 영웅이다. 회장님 멋있으시다. 전우의 대박. 댓글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연의 SNS에는 사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오해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한다.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연아, 미안해. 진실을 몰랐어.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연 학생, 복학 환영합니다. 유도부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치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하연아, 자랑스럽다. 내일부터 훈련 나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내주셔서 덕분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세요. 회장님도 만나셨잖아요. 하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손녀야, 잘 자거라. 내일 보자. 사랑한다.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내일 봐요.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겨울 달빛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두 할아버지가 내려다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상과 박철수, 50년 전 전우였던 두 사람. 이제 하연을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가족으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연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다들 진실하라. 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유도 연습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치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하연아, 컨디션 어때? 최고예요, 코치님. 새 유도복을 입은 하연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좋아.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이야. 네, 꼭 붙을게요. 하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3개월간의 VIP 집중 치료 끝에 폐 기능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연아, 아빠 봐.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빠. 하연이 뛰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걸을 수 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빠. 정말 잘 됐어요. 다 회장님 덕분이야. 그리고 너 덕분이고. 아버지가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가족의 빚도 모두 청산됐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처리해줬습니다. 이제 하연 가족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회장이 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손녀야, 내일 시간 있니?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함께 갈 곳이 있어.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차가 하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하연과 부모님이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곧 알게 될 거야.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 조용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하연이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전우를 뵈러 왔어. 일행은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단정하게 관리된 묘소였습니다. 박철수 지명.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전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왔네. 미안하네. 이렇게 늦어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네가 날 살려줬지. 1971년 그날. 자네가 없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회장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리고 회장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손녀를 보내줘서 고마워. 이 아이가 날 또 살렸어. 자네처럼 말이야. 하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이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하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보내주셔서. 이제 두 할아버지가 다시 만나셨죠? 하연 아버지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소원 이뤘습니다. 태산 형님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잘했다. 사랑한다. 묘소를 내려오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전우를 만났으니까. 회장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하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손녀야. 한 달 후 국가대표 선발전 날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체육관. 수많은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연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유도복을 입고 띠를 맸습니다. 할 수 있어. 하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지켜보고 계셔. 경기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박하연, 박하연. 하연이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장태산 회장, 민호, 도연, 모두 하연의 응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아, 파이팅!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할 수 있어, 손녀야. 회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회전, 2회전, 중결승. 하연은 한 명씩 이겨나갔습니다. 깨끗한 한판 승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승전. 상대는 전년도 챔피언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작. 심판의 호각이 울렸습니다. 두 선수가 부딪혔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득점이 없었습니다. 하연이 숨을 골랐습니다. 집중해. 집중. 그 순간 상대의 빈틈이 보였습니다. 하연이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 쾅! 상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판. 심판이 선언했습니다. 경기장이 환호로 터졌습니다. 우와! 하연이 이겼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이었습니다. 하연아! 가족들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연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딸. 어머니도 울면서 안았습니다.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럽다, 손녀야. 할아버지. 하연이 회장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목에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연은 금메달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아니, 하늘을 향해.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다시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묘소 앞에 금메달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장할아버지도. 두 분 다 건강하세요. 하늘에서. 하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금메달을 비쳤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두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하연은 국가대표로 첫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회장과 가족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손녀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연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할아버지의 인연을 이어줬습니다. 그것이 하연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장우그룹 회장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971년 베트남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장태상과 박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액자, 하연이 금메달을 들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전우. 자네 손녀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빛났어.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그것은 조건 없는 선함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용기는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짜 보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입니다. 50년의 세월을 넘어 두 전우의 인연은 손녀를 통해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사연은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준비해 두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지 않으시면 놓쳐버릴 수 있어요. 미리 눌러두시면 편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